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인데요.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홈페이지를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을 통합방송 요금을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소멸 및 전문가 서비스 전환. 자, 지금 홈페이지가 바뀌게 되면 기존 포인트가 소멸하겠죠. 이걸 전문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렘데시비르 논란이 있었는데요. 임상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과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임상의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없다 뭐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오늘까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쪽에서 좀 약간 그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좀 상황 자체가 미국 쪽에서 훈련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은 그런 상황 자체는 아닌 거죠.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1900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뭐 개인만 매수를 했죠. 어쨌든 코스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선물 쪽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코스피에서 좋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인데요. 어제 미국이 상승을 했다가 거의 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어요. 미국 선물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지 못했었는데 장중에는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역시 최악의 수급 흐름을 지속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이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1900선을 일단 이탈했다는 게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존에 1900선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더라도 장중에 쭉 이렇게 버티다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가면은 결국은 역시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었던 것, 수급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죠. 사실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도망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조금 위안거리가 된다 하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연기금 하는 지금 어떤 그 행태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손실을 좀 크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사실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노후에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금들이 최근 상황을 보면 좀 까먹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익이 많이 나야 연금에 고갈되는 그런 것들도 막고 그럴 텐데 안타까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금 반등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미국 선물이에요. 미국 선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 예측, 예상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수급 흐름이 좋지 못해요. 수급이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역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최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아미코젠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미코젠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재매수,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최근에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지수가 상승하면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위나 아래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와서 정말 조정을 제대로 받고 다시 한번 뭔가 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상승이 많이 나왔죠. 벌써 저점에서 300%, 20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정리하고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뭐 그때는 접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쪽에서 좀 접근을 뭐 분할 매수 한다든지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도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역시 오늘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종목수를 줄이고 마감을 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좀 관리하는 측면을 좀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역시 하락이 유력하다. 지금 추세적으로 가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역시 하락하는 게 유력한데요. 단기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 보면은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00선에서 계속 부딪히죠. 1950선까지 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됐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은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 비중 조절을 필수로 하자. 최대 50% 이하 보유가 정석이다. 지수가 빠질 때는요 그냥 뭐 종목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 줄이고 종목 없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하는 게 낫고요. 장중에 매매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역시 정가에 끝날 때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확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죠. 웬만하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빠진다 그러면은 20-30% 이하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와 하방 추세, 이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중에는 양방향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역시 추세적으로 볼 때는 좀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꽤 나왔다가 결국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거의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점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래쪽을 보고 하방 쪽을 좀 추세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장중에는 역시 양방향 단타가 다 가능하죠.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반대쪽으로 단타가 가능하고요. 역시 지수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900선 이상 여기에서는 좀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파생 같은 경우에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꺾이게 되면 그냥 그 진입하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24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